재벌들이 돈 싸들고 이민 가려는 나라 1위는 어디일까? 미국, 호주, 아니면 태평양의 섬나라? 전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발칸반도에 숨어있는 한 작은 나라였는데요. 바로 그 이름도 생소한 몬테네그로입니다. 최근에 수많은 매체들에서 이 몬테네그로를 은퇴한 백만장자들이 이민 가는 나라 1위로 꼽길래 그게 대체 왜 그런지 과연 사실일지 너무 궁금해서 지금부터 제가 직접 이 몬테네그로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살아볼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몬테네그로 진짜 가는 곳마다 요트들이 무슨 동네 자전거 마냥 놓여 있었고, 한국에는 아직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유럽에는 이미 크로아티아와 더불어 필수 여행지 중 하나가 됐다고 하는데요. 대체 이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태미월드 구독하시고 저랑 같이 떠나보시죠. 오늘은 보스니아를 갔다가 다시 들린 크로아티아를 떠나서 몬테네그로로 향하는 날인데요.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고요? 발칸반도가 도시들도 다 가깝고 버스로 다니기 너무 편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싸돌아다녀가지고 그만 이렇게 복잡해져 버렸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몬테네그로라고 하면 여행을 아주 많이 좋아하거나 아니면 질이 덕후이시거나 아니면 오래전 K리그 팬이 아니라면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바로 크로아티아의 남쪽에 붙어있는 나라인데, 크기는 경기도 2개 정도에 인구는 고작 60만, 심지어 세르비아로부터 독립한 지 20년도 안 된 신생국가라고 해요. 더 자세한 설명은 앞으로 여행하면서 차차 알아가도록 하고, 일단 몬테네그로로 넘어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 터미널에 도착했는데요. 내심 저는 크로아티아 여행자 중에 음지 여행지로 떠난다는 생각으로 사람이 얼마 안 타겠지 했는데요. 그런데 맙소사 한국인만 빼고 전부 다 몬테네그로로 넘어가는 수준으로 서양 여행자들로 진짜 꽉꽉 들어차 있더라고요. 심지어 오버부킹인지 서서 가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몬테네그로 여행 첫 번째 도시는 코토르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 두브로브니크에서 코토르까지는 약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렇게 한 1시간 달렸을까? 어느새 몬테네그로 국경에 도착을 했는데요. 일단 여느 발칸 국가들하고 다를 바 없이 이 몬테네그로도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가 아니라서 입국하려면 여권이 필요하다고 해요. 유독 제가 가는 나라들이 유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여행하기 편한 국가들이 단 한 번도 없는데 매도 먼저 받는 게 낫, 이렇게 여권 검사를 하고요. 다시 차에 탔는데요. 그런데 중간에 차에 벌이 들어와가지고 잠깐 소동이 있었고요. 근데 유럽인들은 벌 안 무서워할 줄 알았는데 사람 다 똑같네. 근데 몬테네그로에 들어오니까 한 가지 독특한 특징이 느껴졌는데, 바로 온 사방이 산지인데다가 심지어 이 산이 우리나라 산들하고 다르게 또 전부 검은 돌산이에요. 실제로 이 몬테네그로라는 이름 자체가 몬테가 산이라는 뜻이고 네그로가 검은이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 나라 이름 자체가 검은 산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앞으로 저랑 여행하시면서 이 검은 산 질리도록 보실 겁니다. 그렇게 2시간쯤 달려서 첫 번째 목적지 코토르에 도착을 했는데요. 자, 코토르가 어디냐? 바로 몬테네그로 여행의 하이라이트이자 아드리아해의 숨은 보석이라고도 불리는 도시인데요. 여기는 독특하게 바다가 그냥 탁 트여있는 게 아니라 산이 사방에서 바다를 감싸고 있어가지고 마치 노르웨이에 있는 빙하호수 피오르드 같은 풍경이 나타나요. 그래서 실제로 남유럽의 노르웨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잠깐 그런 물가, 일단 그건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고요. 코토르의 첫인상은, 아니 크로아티아가 워낙 붐볐어서 몬테네그로는 좀 한적하지 않을까 하고 내심 기대를 했었는데, 그건 택도 없었고 거의 사람 반, 길 반에다가 여기는 심지어 길거리에도 차가 완전히 꽉 차 있었습니다. 아니 잘 알려지지 않은 평화로운 바다마을 생각했는데, 이게 무슨, 사실 몬테네그로가 한국에서는 되게 생소한 나라이지만 실질적으로 유럽에서는 거의 나트랑급으로 유명해지고 있는 떠오르는 감자라고 해요. 일단 오늘 묵을 숙소는 바로 마을 중심 오브 중심에 있는 한 호스텔인데요. 근데 가격이 하루에 무려 65,000원. 아니 이렇게까지 비쌀 일이냐 싶었지만 이미 관광 대국이 되어버린 이 몬테네그로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 그래도 다행히 커튼도 있고 마을 튜토리얼도 친절하게 해주시고 호스텔 자체는 상당히 좋았고요. 일단 도착해서 아무것도 안 먹었더니 슬슬 배가 고파져 와가지고 바로 코토르에서의 첫 끼를 먹으러 가줬습니다. 첫 끼는 한번 제대로 먹어보자 마음으로 몬테네그로식 고기구이를 먹으러 가줬는데요. 아니 그게 대체 뭐냐 싶으실 텐데, 일단 뭔지 파악하기도 전에 이 분야에서는 일타를 달린다는 집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와, 가보니까 일단 스테이크 집이라기보다는 한국 시골 고깃집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진짜 줄을 어마어마하게 서 있길래 이런 집이 또 기가 막히는데 저도 바로 한번 줄 서서 시켜봤는데요. 메뉴는 상당히 다양했는데 그 중에서 저는 3만원짜리 1인용 고기 세트를 시켜봤어요. 와, 근데 고기가 종류별로 모여있는 게 약간 명륜 진사갈비 생각나기도 하고, 아무튼 온갖 고기들을 저렇게 숯불에 계속
계속 굽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자리에 착석해가지고 조금 기다려주니까 오늘의 고기 세트가 나왔는데요. 일단 사실 3만원이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니잖아요. 삼겹살 2인분 정도니까요. 근데 일단 이거 1인분 맞아? 싶은 정도의 고기가 숯불향 쫙 풍기면서 나오는데 비주얼은 일단 100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건 곁들임 야채들, 이건 돼지 목살이고요, 이건 발칸 전통 고기 요리인 채바피, 그리고 이건 소시지입니다. 일단 목살부터 테스트 해봤는데요. 목살은 노릇노릇 구워진 게 부드럽게 썰리면서 한입 해보니까 와, 진짜 우리나라 집불구이집에서 먹는 그런 불맛이 나면서 부드럽게 씹히는데 맛있었어요. 대신에 육즙은 딱히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소시지인데 술집에서 시키면 와 맛있다 하고 먹을 만한 소시지의 맛 그 자체였는데 껍질이 상당히 바삭하고 역시 숯불향도 강했어요. 이 채바피는 보스니아에서 본 거랑 거의 비슷한데 용가리에다가 숯불향 입히고 소금 1.2배 추가한 맛이었달까요? 그리고 감튀는 그냥 감튀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먹다 보니까 한국인 특 이 느끼함을 풀어줄 야채를 찾게 됐는데요. 일단 이 양배추 절임은 김치 같은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김치의 그 시원함은 없고 그냥 소금맛 양배추였고요. 이 하얀 소스는 사워크림으로 추정되는데 맛은 우리나라 콘샐러드 양념에 신맛 추가한 느낌입니다. 근데 이거 고기 찍어 먹으니까 느끼함이 감퇴되긴 하더라고요. 일단 유럽에서 먹는 고기치고 가성비도 상당하고 맛있긴 했습니다만 솔직하게 한국인이라면 우리나라 삼겹살이 더 맛있게 느껴질 것 같은, 아무튼 음료까지 해서 한국 돈 32,000원 정도에 첫 끼를 해결했고요. 마트에서 물 한 잔 사가지고 적셔주면서 예열 다시 한번 해주고 본격적으로 코토르 올드타운을 구경해주기로 했는데요. 여기가 바로 코토르 올드타운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솔직하게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유럽 어느 도시를 가든 우리나라 시내처럼 올드타운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사실 다니다 보면 다 기념품 팔고 길 좁고 사람 많고 식당 있고 사람 앉아있고 거기서 거기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국기만 다른 영어마을에 와버린 듯한 경지에 이르러 버렸는데 그래도 미묘하게 보이는 어떤 차이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도 코토르 올드타운은 너무 평범해. 그렇게 나가려다가 아니 무슨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있길래 궁금해서 가보니까 와, 철판 아이스크림이 있더라고요. 젤라또의 나라에서 이 철판 아이스크림을 봐버리니까 기분이 조금 신기하기도 했는데 근데 가격표가 안 적혀있길래 일단 런처. 근데 이 코토르가 올드타운이 상당히 작은 편이라서 런쳐버리니까 저도 모르는 새 올드타운을 빠져나와 버렸는데요. 밖에는 무슨 시장 같은 게 펼쳐지고 있었는데 물가를 보니까 길거리 음식도 한 10,000원대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싼 건 아니네. 이 몬테네그로에서도 코토르는 진짜 관광 1번지라서 가격이 몬테네그로로 보면 안 되고 아주 살짝 싼 크로아티아 정도로 봐야 된다고 해요. 그래, 재벌들이 이미 노는 나라의 최대 관광지인데 이 정도는 받아야죠. 근데 사실 지금까지가 코토르 튜토리얼이었고요. 코토르의 진짜 독특한 점은 이제 바깥에 이렇게 요트들이 엄청나게 정박이 돼 있잖아요. 이 코토르가 여기서 봤을 때는 그냥 호수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아드리아해가 아주 깊숙이 들어온 일종의 아주 깊은 안 같은 느낌이라서 파도도 거의 안 치고 바다도 깊어가지고 요트를 정박하기에 아주 좋은 거의 요트식 공영주차장 같은 느낌이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백만장자들이 여기에다가 요트를 세워놓고 심심하면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바다 항해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저 뒤에 있는 건 크루즈인데요. 무려 크루즈까지도 소화할 수 있는, 그리고 한쪽에는 요트가 있고 또 그 반대쪽에는 한 미스테리한 성이 있는데 이 성이 대체 뭔지 갑자기 너무 궁금해졌는데요. 이건 내일 확인해 보는 걸로 하고요. 근데 이대로 들어가긴 아쉬워서 길거리를 좀 더 산책해 봤는데 와, 길거리에 고양이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또 이 코토르가 알고 보니까 고양이가 많은 걸로도 상당히 유명한 곳이라고 하는데 근데 고양이보다 사람이 더 많아. 그렇게 첫날은 너무 피곤해서 마무리했고요. 다음날 오늘은 어제 스치듯 봤던 그 미지의 성을 한번 올라가 볼 건데요. 이 미지의 성의 이름은 바로 코토르 요새라고 하는 건데 이 코토르에 왔으면 반드시 해봐야 되는 거의 유일무이한 관광지이자 컨텐츠라고 합니다. 근데 이 코토르 요새가 상당히 독특했던 점이 이 요새를 오르는 방법이 총 2가지 있었는데요. 어떤 방법이냐 하면은 하나는 무료 루트고 하나는 유료 루트입니다. 아니 그럼 당연히 무료 루트를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실 텐데 이 무료 루트가 몬테네그로에서 그냥 뭐 무기는 하고 있긴 하다만 대신에 한 가지 아주 큰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이 사람 키만한 절벽에 있는 벽을 넘어가야 된다길래 아니 무슨 유튜브 찍는데 무료 루트로 벽까지 넘어갑니까? 그냥 정정당당하게 유료로 가주기로 했어요. 절대 무서워서가 아니고 투철한 윤리의식 때문입니다. 아니 근데 이 유료 루트는 또 한국 돈 25,000원 달라길래 이건 좀 싶었지만 뭐 괜히 25,000원 아끼려다가 황천길 가면 안 되잖아요. 일단 아무리 유료 루트라고 해도 1시간 이상을 쭉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된다길래 아침 겸 마트에 가서 크로아상 하나랑 아이스티를 샀는데요. 가격은 4,000원 정도였고 코토르에서는 거의 최저가로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와, 근데 오픈런
런치니까 크루아상이 뜨끈뜨끈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그럼 잠깐 성체로 오르기 전에 역사 시간으로 들어가서 이걸 대체 왜 지었냐 싶으시죠? 이 성체는 1300년대 동로마 제국이 처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아까 말했다시피 이 코토르가 배가 들어오기에 말 그대로 거의 올클급 환경을 갖추고 있는 곳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코토르가 옛날에는 거의 베네치아 발칸 지부였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제국에게든 이 코토르는 아주 그냥 군침이 흐르는 꿀매물이었고, 동시에 만약에 여기를 점령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야 되는 그런 도시였던 거죠. 그래서 항상 외부의 적을 감시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이 성체라고 합니다. 그렇게 성체로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유료 과금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직원들이 휴대폰 게임하고 있고 너무 허술하게 관리를 하더라고요. 아, 이러면 나도 무료 가고 싶다. 농담이고요. 그래도 유료의 장점을 꼽아보자면 확실히 성을 따라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길이 나름 좋긴 해요. 그리고 중간중간 쉬어갈 수 있는 포인트나 관광지들도 많아서 볼거리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원래 무료 옵션이 없는 게 맞잖아요. 그랬으면 그냥 25,000원도 랜드마크 25,000원이면 가성비구나 하고 오를 텐데, 무료라는 옵션이 있어버리니까 뭘 하든 거의 감정평가사 마냥 행동을 하게 돼버리네. 중간에는 아까 사온 맛있는 크루아상하고 아이스티도 먹어줬는데 와, 안에 초콜릿 든 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경치는 점점 예뻐졌고, 그러다가 한 갈림길을 마주 섰는데요. 여기서 다수를 따라가야 될지 소수를 따라가야 될지 철학적인 고민이 들었다가 이번만큼은 다수를 따라갔는데요. 근데 그 다수를 놓쳐버려가지고 결국에는 저 혼자만의 길을 개척해버렸다가 진짜 큰일 난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장관을 맞이했고요. 아, 역시 난 개척자인가. 중간에는 또 무슨 동굴 같은 곳을 맞이했는데 냄새가 그렇게 정상에 가까워지니까 본격적으로 성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성에는 무슨 낙서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았는데, 아니 낙서가 1971년에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 낙서 한 사람들도 할머니 할아버지겠네요. 세월이 참 야속합니다. 그렇게 코토르에서 즐길만한 컨텐츠는 다 즐겼다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근처에 있는 작은 해변에 가서 점심을 먹어볼 건데, 코토르 미친 물가 이슈로 인해서 테이크아웃 전문점에서 낭만있게 파스타 테이크아웃에다가 직접 해변에 가서 사람들이 밥 먹는 곳에서 먹어봤습니다. 와, 일단 물 색깔이 미쳐버린 게 벌써 낭만이 상당하죠. 파스타는 참치 파스타였는데 오, 이거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참치도 한 통 다 넣고 여러가지 야채도 넣어가지고 먹고 있는데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었달까요? 가격은 17,000원. 또 바다 보면서 먹으니까 눈도 나름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코토르 여행을 진짜 마쳤고요. 몬테네그로에서 두 번째 도시로는 부드바라는 곳으로 향할 겁니다. 이 부드바는 몬테네그로가 재벌들의 이민 1순위라는 바로 그 사실을 가장 살갗에 와닿게 체험할 수 있는 도시이자 미니 두브로브니크로까지 불리는 유럽 휴양지의 뜨거운 감자 같은 곳인데요. 여기도 한국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여행지 중에 하나인데, 역시 유럽 쪽에는 상당히 유명한 곳인지 정류장부터 발 디딜 틈이 없더라고요. 뭔가 홍대병 여행지라고 생각해서 오긴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너무나도 많이 알려져 버린, 마치 나만 알던 인디 가수가 너무 유명해져 버린 그런 느낌 아시죠? 그렇게 터미널을 나와서 길거리를 간단하게 돌아봤는데, 이 부드바는 보시면 코토르나 다른 도시들하고 다르게 이렇게 아파트나 콘도가 굉장히 많은데요. 심지어 건물들이 대부분 오래된 여타 유럽 도시들하고 상당히 다르게 신식 아파트들이 쭉쭉 올라가고 있었는데, 바로 이것들이 동유럽 부자들이 이 부드바로 몰리면서 세컨하우스식으로 하나씩 장만해 놓는 별장 느낌이라고 해요. 그럼 부드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대체 왜 이렇게 몬테네그로에 유독 부자들이 몰리나 싶으시죠? 첫 번째로 이 몬테네그로가 나라 상황도 안정적인 편이고 치안도 좋은데다가, 그리고 유럽연합에 아직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곧 들어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인데다가, 두 번째로 이 몬테네그로가 유럽에서 세금이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해요. 아무튼 저점 매수하는 느낌으로 지금부터 몰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와, 근데 이 부드바조차 검은 산이 도시를 쫙 감싸고 있는데 대체 왜 이 나라 이름이 검은 산인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 부드바가 부자들이 이민을 많이 오는 도시, 그리고 부자들의 휴가 성지라는 건 알겠는데, 일단 외국인을 많이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겠습니까? 바로 외국인들이 살만한 인프라가 있는 거겠죠. 그걸 검증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 저는 음식점의 다양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부드바에 과연 발칸에서 찾기 힘든 아시아 음식점이 진짜 있을지 너무 궁금해서 직접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절대로 제가 먹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근데 코토르에는 코빼기도 안 비치던 아시아 음식점이 이 부드바에는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첫 번째로 향한 곳은 태국 음식점. 분위기는 동남아와 지중해
다중애를 적당히 섞어놓은 듯한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의 음식점이었는데요. 오픈런을 쳐가지고 손님은 저 혼자였지만 직원분도 친절하고 좋았습니다. 대신에 팟타이 하나의 가격이 16유로,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25,000원인데요. 거의 가격이 방콕의 10배 정도 돼버리는 수준이긴 하지만 저조차도 외국에서 한국 음식이 있으면 2배 3배 내고서라도 먹는데 태국 재벌들이 그런 거 신경 쓰겠습니까? 그렇게 무려 25,000원짜리 팟타이가 나왔는데요. 일단 새우도 푸짐하게 들어있고 비주얼은 상당히 괜찮아 보였는데 맛은 일단 면이 태국 근본스럽게 미친듯이 쫄깃했는데 소스는 칠리 소스의 맛이 많이 나가지고 태국 정통하고는 살짝 거리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 부드바에서 이 정도 퀄리티의 태국 음식을 먹는다? 그 자체로 25,000원 충분히 투자할 만했어요. 그렇게 밥을 먹고 나서 향한 곳은 이 부드바에 왔으면 무조건 가봐야 된다는 근교 여행지 중 하나인 스베티 스테판이라는 곳으로 향할 건데요. 이름만 들어보면 자꾸 너만 아는 이상한 소리 할래? 싶으시겠지만 이곳이야말로 오늘의 영상 주제와 가장 부합하는 그런 동네가 아닐까 싶어요. 바로 슈퍼스타들과 재벌들이 여름마다 찾는다는, 일반적으로는 개방조차 되지 않는 그런 조그만 섬이라고 하는데, 저는 호객군 사기꾼 한정 세계국급 슈퍼스타에 속하기 때문에 그거를 참작해서 개방해줬고요. 사실 농담이고 일단 구경하러 가보는 겁니다. 일단 섬까지는 살짝 가오 떨어지게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됐는데요. 버스비는 편도 3,000원, 해안선을 따라서 한 10분 정도 구비구비 달리니까 갑자기 왜 프랑스의 몽쉘 미셸이 생각나는 이상한 섬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사람들이 해수욕을 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제가 여태껏 본 해수욕장 중에 가장 독특하더라고요. 그렇게 섬으로 한번 가까이 다가가 봤는데요. 섬까지는 무슨 작은 통로 같은 걸로 연결이 돼 있었는데 끝까지 가보니까 아쉽게도 가드가 지키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섬 아만 리조트라는 곳에서 통째로 인수를 해가지고 하루에 수백에서 수천만 원을 내야만 갈 수 있는 그런 리조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슈퍼스타들도 프라이빗하게 여기서 휴양을 많이 즐긴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창문이 있어야 될 공간에 전부 다 이렇게 무슨 하얀 판때기 같은 걸로 막혀 있었는데 이게 아마 사생활 보호 때문인가 싶긴 했는데, 아니 이런 데서 자는 이유가 오션뷰 보려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뭐 그 사람들의 생각은 다르려나요? 저도 아무튼 열심히 해가지고 언젠가는 이 스베티 스테판에서 하룻밤 자는 브이로그 찍어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시 시내로 돌아가려고 버스를 기다리는데 와, 재벌 섬도 주차 단속 빡시게 하네. 그렇게 도시로 돌아가서 본격적인 부드바 탐험을 나서주기로 했는데요. 이 부드바 자체도 해변 관광지라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바닷가를 따라가지고 좀 더 걸어봤는데 와, 무슨 요트가 코토를 한 10배 정도 되는 수준으로 여태껏 살면서 본 요트 여기서 다 봐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는 독특하게 요트로 택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가격도 생각보다 합리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뒤에 세워져 있는 것들은 부자들의 개인 요트라고 합니다. 실제로 요트 뒤에는 메리어트 호텔도 있었는데요. 잠깐만, 메리트는 화재 아닌가? 아무튼 그리고 무려 이 부드바에서 무려 하와이를 갈 수 있는 요트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가격이 단돈 8유로밖에 안 해서 와, 이건 대체 무슨 심심한 부자의 자원봉사 행위냐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바로 옆에 짝퉁 하와이가 있더라고요. 여기 대체 뭐. 그리고 어느 도시에 가나 있는 올드타운도 한번 둘러봤는데 이 부드바 올드타운은 사람들이 전부 해변에서 놀고 있어서 그런가 제가 가본 올드타운 중에 가장 한적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상당히 독특한 한 가게를 마주쳤는데, 아니 여기 아키하바란가, 이렇게 올드타운에서 조금만 나가도 바로 바닷가가 나오는데요. 이 바닷가엔 이렇게 파라솔이 쫙 펼쳐져 있었는데 독특하게 가격 산정 방식이 열별로 다르더라고요. 바다에 접해 있는 방구석, 아니 바닥구석 1열은 25유로, 그리고 한 줄 뒤부터는 일괄 20유로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아쉽게도 수영을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어슬렁 거리다가 20유로 아꼈고요. 마지막으로 아시아 음식을 언제 또 먹을지 몰라서 마무리로는 베트남 음식점에 가서 쌀국수 한 그릇 먹고 마무리해줬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 재벌들이 이미 녹이 선호하는 나라 1위라고도 불리는 몬테네그로, 그 중에서도 요즘 몬테네그로에서 떠오르고 있는 핫스팟 두 군데를 둘러봤는데 확실히 한국에 알려지진 않았지만 미쳐버린 자연환경, 그리고 부드바의 경우에는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 와도 편안하게 즐길 수 있을 만한 인프라, 뭐 그렇게 저렴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비싸지도 않은 물가, 무엇보다 평화로운 나라 분위기로 인해서 여기다가 부동산 투자를 해두면 조만간 EU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재벌들의 이민을 유도하는 가장 1순위 이유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는 저한테 아주 큰 힘이 되고요. 태미월드 구독하시고 저랑 같이 세계 일주 합시다.